만약에 뭐 다음 시간 정도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 하면 그때는 남아서 좀 한다거나 남아서 100점 맞을 때까지 하고 간다거나 예, 뭐 그런 어떤 그게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냥 에이 다음 시간에 또 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한 일주일 단위로는 그래도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까지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면 다음이 우리가 월수토죠. 토요일날 그래서 한 일주일 다음 시간까지 안 되면 이제 남아서 제가 여러 장을 해줄 테니까 쳐서 100점 맞을 때까지. 오케이? 그래서 100점을 딱 완벽하게 딱 100점 하고 저거 해봐야 근데 100점 맞는데 얼마 안 걸려? 한 마음 먹고 오면 한 30분이면 할걸? 그래서 100점 딱 맞으면 집에 가시면 됩니다. 에이, 그건 뭐 얼마나 걸린다고. 자, 그래서, 아, 맞다. 물어볼 게 있어. 우리가 이제 방학 때 특강 스케줄이 있는데, 월요일이랑 수, 토가 있는데, 뭐 토요일은 그렇다 치고, 월수가 원래는 5시에서 그 7시까지. 요렇게였잖아. 요렇게가 이제 수업인데, 요렇게, 월수에. 요거를, 4시부터가 여기 이제 다른 수업이 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네가 2시부터 방학 때만 2시에서 4시까지 월수를 해도 괜찮을까? 네가 지난번에 좀 앞으로 당기면 좋다고 했잖아. 요거 괜찮나요? 오후 2시에서 4시 정도? 오케이, 그럼 요거를 이제 감안을 해서 시간표를 짜도록 할게. 오케이. 여기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애들이 곧 시험이 끝나니까 이달 말에 끝나니까 그러면 이제 특강이 시작되고 겨울 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그러면 스케줄이 약간 변동이 있는데 이제 네가 또 늦게 하는 것보다 일찍 하는 게 또 좋다고 하니까 조금 앞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좀 해봤어요. 오케이. 자, 지난번에 했던 거 우리 네가 지금 숙제 풀어왔잖아요, 그죠? 거기서 질문이 있는 거 한번 몇 번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질문 있으면 그거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28쪽에 27번. 28쪽에 27번. 생각해보니까 28쪽을 안 뽑아놨는데? 잠시만. 자.
내가 그 진도 나갈 것만 생각을 하고 앞에 뒤에 단원 종합 문제를 안 뽑아놨네요. 자, 28쪽에 20 몇 번? 27번이 아니라 28번이었어요. 28쪽에 28번 한번 해봅시다. 1번, 2번 둘 다? 1번. 1번이요? 자, 28번 1번 이거의 전개식에서 2x제곱 플러스 3 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여기 k 이거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3일 때 상수 k의 값은 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항의 생성 원리 기억나죠? 기억나죠? 자,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와서 항이 하나 생겨나는 거야, 그지? 여기서는 항이 3개니까 3개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 여기서 3개 중에 하나가 나올 거야.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랑 여기서 나오는 거를 곱해서 x제곱이 나와야 돼. x제곱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x제곱이 나오려면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고 여기서 뭐가 나오면 될까? 2x제곱 2x제곱이랑 빼기 k가 나오면 빼기 2kx 제곱 되는 거 맞니? 두 번째로 x하고 2x가 나오면 2x 제곱 되는 거 맞니? 또 그렇지 하면 3x 제곱이죠. 그러면 이 x제곱들을 다 더하시면 되잖아요. 결국 5 마이너스 2k의 x제곱이야. 얘가 3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얘가 k는 1 나오겠네요. 예, 요게 28번에 1번이에요. 해결됐어요? 예, 또요? 30 몇 번? 37번. 37번. 오케이. 대조판원 직사각형이 있을 때 37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할까? 대충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겨서 여기 R이야. 그 다음이 Q야.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거. 자,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AP 플러스 PR 플러스 RB AP PR RB 요렇게네? 요렇게로 구하래. 이 파란색 라인에 합을 구하라.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알 수 있는, 넓이가 22다라는 게 있구나. 이 사각형의 넓이가. 맞죠? OPQR의 넓이가 22일 때, 그리고 반지름이 10일 때, 요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해봅시다. 여기 가로 길이를 A로 잡아봐. 세로 길이를 B로 잡아봐.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AB가 22다를 알 수 있어. 됐죠?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피타고라스 혹시 보이냐? 보이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요거 제곱이야. 그러니까 PR제곱 맞니? 근데 요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PR과 직사각형은 대각선 두 개의 길이가 같다는 거 알지? 그럼 PR과 같은 게 뭐냐면 이쪽 대각선인데 이쪽 대각선을 그어놓고 보니까 얘는 원의 중심과 Q까지 거리니까 이거 반지름 길이랑 같아서 이거 10인 거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도 10이야. 그래서 PR제곱이랑 같으니까 이게 100인 거야. 이거 얘들이.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나가요. 자, 위쪽 우리가 BR 길이를 한번 구해보시면 얘가 10이고 얘가 B니까 얘는 뭐겠어? 그치? 10-B에다가 플러스 요게 아까 뭐였죠? 10이었죠?
다음에 요게 뭐겠어? 10-a겠지. 그럼 정리를 하시면 10이 3개. 30-a 빼기 b인데, 우리가 아까 구해놓은 이거하고 이거는 어디다 써먹냐? 하면, 요거 구해야 되죠. a 더하기 b 구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 두 개 가지고 a 더하기 b를 구할 수 있어. 왜?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서 2ab를 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거든. 그래서 요 녀석이 22, 요 녀석이 지금 100이야. 그러면 이게 44니까 넘어가면 144. 제곱해서 144니까 얘는 뭐겠다? 12겠다. 그래서 이게 뭐다? 여기 10이다. 그래서 8이다.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저 대각선이 길이가 같다. 저기다 반지름을 찾아줄 수 있냐? 그 얘기였습니다. 또 있나요? 여기까지가 다야? 앞에 예제 유제는 별로 안 어려웠나 보다? 뭐 근데 거의 공식 쓰면 다 해결되지. 아, 하느라 고생했어요? 잘했습니다. 이 고생하는 만큼 많이 쌓일 겁니다. 우리가 이 기간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너 이제 고1 들어가잖아. 고1 들어가면 학종이 바로 시작이죠. 바로 내신이란 말이야. 내신을 잘 맞아야겠지? 그러면 뭐 너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할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미리 해야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이 이제 좀 빨리 쌓아놔야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쌓아놔야 약간 그 겨울잠을 준비하는 그 다람쥐처럼 도토리를 열심히 모아놔야 잠을 잘 잘 수 있겠죠. 그래서 1학기 때 시험을 잘 그래도 그럭저럭 보려면 우리가 뭐 처음부터 막 되게 높은 성적을 기대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앞으로 계속 그걸 보려면 1학기 때 그래도 좀 잘 맞았으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좀 잘 쌓아서 그래서 이제 그걸로 그 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뭐 여기가 뭐 대치동이나 이런 박 터지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원래 대치동 같은 경우는 중3 시작할 때 애들이 이제 중3 시작할 때 딱 오면 걔들이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 보통 이제 수원 수투까지 끝나져 있어. 아, 보통은 아니고 좀 빠른 애들. 중3 시작할 때 좀 빠른 애들은 그러니까 이제 빠른 약간 엘리트 코스 같은 느낌으로 되게 빠른 그거에 딱 맞춰져 있는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 있냐면 뭐 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니면 들어가기 뭐 초등학교 6학년 예비고 중1부터 시작해서 다다다다닥 해서 그 스텝이 중2가 딱 끝났을 때 수원 수투까지 끝나는 그걸로 맞춰져 있어, 보통. 그래서 이제 중3 때 오면 그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선생님, 저희 아이는 뭐 미적분이 이제 보통 뒤에 이제 고3 선택 과목이 남아있는 거거든? 미적분, 확통, 기하 이런 게 남아있고 이제 그런 게 남아있는데 그 고3 선택 과목을 하는 게 좋을까요? 미적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미적은 나중에 이제 보고 이제 중3 올라갈 때쯤 됐으니까 다시 수상 수화부터 한 바퀴를 좀 심화로 도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거를 이제 문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학생에 따라 좀 빠릿빠릿하고 총명하다 하면 미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얘는 뭔가 엄마 등살에 엄마가 딱 여기 학원 이쪽으로 가가지고 대치동에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애들이 막 지쳐 있어. 중학생인데 와도 지쳐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또 입김이 세. 그런 집들은 보면. 그래서 막 애들 탁 했냐 해가지고 뭐 여기 보내고 좀 뭐 그거 하면 옮기고 뭐 이런 게 많거든. 그래서 애들이 막 보통 이제 그런 엄마들은 좀 빡세게 시켜주는 학원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빡세게 시켜주는 학원들로 이제 골라가지고 다다다닥 하면 이제 애들이 이제 그때 딱 끝나져 있는데, 보면 이제 몇 번 좀 시켜보면 얘가 이제 그냥 하라는 대로 꾸역꾸역 따라간 아이인지 아니면 진짜 똘똘한 아이인지가 판가름이 나거든. 테스트를 좀 해보고 하면. 그래서 진짜 똘똘하다 싶으면 얘는 미적분을 해도 되겠다. 그래서 미적분을 추천을 하고, 얘는 열심히 따라가서 한 번 듣긴 했는데 뭔가 남아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더 돌기를 추천을 하거든. 수상수화부터 다시 보는 게 한번 이제 또 심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왜냐면 미적분을 들어가게 되면 중3 때 미적분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곧 고1이잖아. 그럼 중3은 고1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내신 이제 첫 번째 들어갔을 때 잘 맞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적분을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느려지는 거지. 근데 이제 똘똘한 애 같은 경우는 미적분까지 하고 준비를 해도 괜찮은 정도의 아이들 같으면 미적분을 추천하고, 얘는 그래도 여러 번 도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싶으면 이제 그걸 추천을 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뭐 정석 같은 걸로 진도를 한번 나가고, 보통 이제 따라가는 걸로 센 같은 걸 같이 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한 바퀴야.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일품이니 아니면 뭐 블랙라벨이니 아니면 거기 이제 학교별 기출문제들 같은 것들, 뭐 기타 등등들의 심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뒤에는 프린트로 이제 계속 나가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학년에 딱 맞춰서, 그러면 이제 중학교 하고 겨울방학까지 해서 1학년에 딱 맞춰서 이제 딱 끝내놓고, 이제 학기 들어가면 또 그 학교 관련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준비해서 시험을 딱 치는 거지. 그쪽 동네는 그래요. 근데 그쪽 동네는 다 그래, 다.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동네라서 그럼 이제 그런 데서 막 살아남으려면 되게 빡센 거야. 그래서 애들이 대체적으로 잘하는 애든 못하는 애든 공통점이 다 애들이 지쳐 있다는 게 공통점이야. 애들이 기운이 별로 없어. 그래서 막 이렇게 와, 이렇게 뭔가 가방을 끌고 오는 느낌으로 와서 선생님 이러거든. 가르쳐 보셨어요? 어? 가르쳐 보셨어요? 어. 그래서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뭐 아무튼 거기는 좀 빡빡한 동네라서 좀 잘한다고 하여 얘가 반에 가서 잘하겠다는 장담을 할 수 없거든. 좀 되게 딱 눈에 띄게 잘해야 돼. 그래서 얘는 되게 잘하는데 싶으면 반에서 이제 1등급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근데 그게 아니면 좀 빠릿빠릿하다 정도로는 1등급이 안 돼요. 거기 동네는 빡세거든. 그래서 거기는 원래 보통 이제 그 모의고사 같은 걸 쳐보면 내신이 만약에 2등급이 나온다. 그럼 모의고사 치면은 한 등급 정도 낮아. 낮게 나온다고. 그게 무슨 뜻이겠어? 학교의 수준이 전체적인 수준보다 약간 떨어지는 거야. 일반적인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만큼 잘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겠지? 왜냐면 모의고사 치면 전국적으로 치니까. 근데 이제 대치동 같은 경우는 거꾸로예요. 한 여기서 4등급 정도 나오는 애가 모의고사 치면은 3등급 나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차이가 좀 있죠. 이런 차이가 좀 있는데, 뭐 근데 꼭 거기가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어. 왜냐면 내신 받기도 힘든 데다가 너무 빡빡해서 애들이 고통받거든. 뭐 우리 한창 자라나는 세대에 빡빡한 경쟁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쪽은 그런데 요쪽 동네 같은 경우는 조금 잘만 하면 1등급 받는 건 그럭저럭 가능하지 않을까. 잘만 하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만 하시면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해봐야 한 학기 정도 선행했었나? 물론 뭐 선행이 학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 내가 혼자 푼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해봐야 한 학기 정도? 좀 앞서서? 그게 다였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또 잘 해봅시다. 우리 이제 또
내신 한번 잘 받아봐야죠. 자, 그래서 항등식으로 가보자. 오늘 할 건 항등식이야. 항등식에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먼저 해야 되는 건 등식부터겠죠. 등식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걸 뭐라 그러죠? 같다를 기호로 이야기를 하자면 뭐냐면 등호라고 이야기해. 알고 있지? 그러면 등식은 뭐냐면 등호가 들어간 식이야. 등호가 들어간 식. 등호가 들어간 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정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항등식이 있어요. 방정식이란 무엇이냐? 이런 거.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X값이 뭐지? 그래서 방정식은 이 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 정해져 있고 그 값을 구하고 싶은 게 방정식이야. 방정식의 목적은 우리가 이걸 풀어서 이 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하자. 이게 목적인 거고, 항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했던 혹시 그거 기억나니? fx를 만약에 뭐 x-a로 나눠서 이게 qx라고 나머지가 r였던 거 혹시 기억나니?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요런 게 항등식입니다. fx가 이렇게 쓰는 거, 요런 게 항등식이에요. 둘의 차이가 뭘까? 이거는 우리가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아니지. 이 fx랑 요게 같으니까 는 등호로 되나? 다른 예를 들어주면 이게 만약에 복잡해서 어렵다면 다른 예를 들어주면 자, 이것도 등호가 들어간 식이죠? 등호가 들어간 식인데 우리가 이거를 풀어가지고 x값을 구해야겠다는 아니지. 얘를 풀면 이렇게 된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 식은 어떤 그 식이냐면 왼쪽이랑 오른쪽이 똑같을 때야. 그러니까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왼쪽이랑 오른쪽이 똑같아.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항상 같은 식이거든. 등호가 같다라는 거잖아. 항상 같은 식이야. 그러니까 x에 무엇이 들어가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식.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항등식이라고 해. 그래서 항등식에 좌변과 우변은 항상 같은 식이어야 해. 그러니까 왼쪽이 오른쪽이구나. 이렇게 이제 납득이 가능하면 항등식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항등식에는 어떤 값을 넣어도 성립하니까 x에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하는 거지. 우리가 x자리에 b 넣어도 성립하겠지. 똑같겠지. 왼쪽 오른쪽. 여기 b 넣으면 여기도 b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여기도 뭐 마찬가지야. 뭐 요런 것도 이제 x에 뭘 넣더라도 성립하겠죠. 그래서 요런 게 항등식이다. 방정식과 항등식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지나가 봅시다. 보시면 뭐 거기 항등식의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미 x에 대해 성립한다. x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어떤 x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왜냐면 문제를 낼 때 이 식이 항등식이다 이렇게 주어지지 않아. 어떻게 하냐면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 뭐에 대하여 이렇게 가요. 그럼 항등식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지나가는 건데 원래 이제 그 말을 조금씩 바꿔서 이야기를 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얼굴이 못생겼어. 그러면 이제 못생겼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걸 뭐 개성 있게 생겼다. 아니면 뭐 얼굴이 되게 자유롭게 생겼다. 뭐 그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잖아. 마찬가지야. 얘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을 때 그걸 알아들어야 돼. 알겠지? 너 이목구비가 굉장히 자유롭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되게 칭찬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지. 뭔지 알겠지?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아하, 못생겼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얘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거기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알아들으시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항등식에 상등이 있는데 봅시다. 이거요. 예를 들어 이거 A-로 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식이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이래. 그러면 뭐가 성립할까? 그치,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건 거야.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면 뭐가 성립할까? 이게 x값이 뭐 넘어가서 빼기 a분의 b다 이게 아니야. 그건 방정식이고요. 항등식이야. 그럼 x에 뭘 넣어도 0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x에 뭘 넣어도 0이 나오려면 얘가 뭐 막 변할 거 아니야. 그런데도 0 나오려면 얘를 일단 0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a는 0이어야 되고, 그럼 당연히 b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게 1차뿐만 아니라 2차에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되어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이게 그러면 2차까지만 해보면 알겠지만 뭐 3차든 4차든 어쨌거나 왼쪽식이랑 오른쪽이 항등식이다 라고 하면 왼쪽 오른쪽 해서 비교해가지고 둘이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니? 아하.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미정계수법이랑 수치대입이랑 계수비교법 요거를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미정계수라는 건 뭐냐면 왼쪽식이랑 오른쪽식이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등식에서는 항등식의 목적이 그럼 뭘까 생각을 해보시면 x는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하니까 x값을 구하는 건 아닐 거야, 그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계수들한테 미지수를 보통 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이런 식으로, 요게 EX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수에다가 이제 A, B 같은 걸 이제 섞어서 A랑 B가 뭐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이제 왼쪽 오른쪽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A의 1차는 여기랑 여기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는 뭐겠어? 1이겠지. 따라? 네. 이거 풀면 AX 빼기 A 플러스 B일 거 아니야. 그 다음 뒤에 상수랑 여기 상수가 같아야 되는데 여기 상수는 빼기 A 플러스 B지. 그럼 빼기 A 플러스 B랑 3이 같아야 되니까 A는 1이니까 B는 뭐겠다?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미정계수법이야. 그러니까 미정계수를, 미정이라는 말은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 그러니까 미정계수들을 이제 찾아주는 건데, 방법은 보통 두 가지가 있어. 방금 요렇게 풀었던 건 어떤 방법이냐면, 요렇게 푸는 걸 뭐라 그러냐면 계수비교법이라고 해요. 계수비교법이란 건 뭐냐면 얘 전개해서 왼쪽식이랑 오른쪽 이제 비교해서 푸는 거. 이게 계수비교. 이렇게 하는 것도 계수비교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항등식에서는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하니까 x에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라고 했지. 그러면 이게 계수비교법으로 비교하는 건 전개해서 풀어서 왼쪽 오른쪽 비교하는 거라면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며, 그러면 우리가 x에 넣고 싶은 거 넣어서 식을 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 x자리에다가 1을 한번 넣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x1이니까 날라가고 나면 여기 x1 집어넣으면 왼쪽 오른쪽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됐냐? 그 다음에 이제 뭐 x에다가 0 같은 거 한번 넣어보세요. 0 같은 거 한번 넣어보시면 빼기 a 플러스 b인데 b가 4니까 플러스 4가 x에 0 넣었으면 3이다. 그래서 a는 몇이다? 1이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x에 어떤 우리가 특정한 값들을 넣어서 식을, x에 어떤 값을 넣을 때마다 식이 하나씩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우리 이론적으로는 식을 계속 x에 계속 집어넣으면 식이 무한하게 나오겠다. 그지? 그러면 그 식들이 여러 개 있으면 a, b 값도 무조건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항등식에서는 이제 요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풉니다. 요런 걸 뭐라 그러냐면 대입해서 풀었으니까 수치 대입법이라고 해요. 뭐가 더 나와 보여? 뭐가 더 나와 보이나요? 너의 생각은 어떠니? 계수비교법이랑 수치 대입법.
이게 그 수치는 그냥 엑셀 개수 비교법은 전개에서 왼쪽 오른쪽 비교. 수치 대입법은 일정한 x에다가 몇 대입해가지고 식 구해내서 값을 구하는 거. 뭐가 더 나아 보여? 뭐 그거를 그렇게 오래 생각할 일이야? 대입과 그 정비할 거 예. 하는 게 다른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잖아. 네 생각에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인 방법 같니? 수치가 계속 개수 비교법이? 네. 이게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뭐가 더 낫다는 없어요. 뭐가 더 낫다는 딱히 없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봐봐. 풀이 과정 봐봐. 큰 차이 없지. 그래서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상관이 없는데 그 식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푸는 방법을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씩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 같은 경우는 수치를 대입하는 게 편할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떤 식은 전개를 해서 푸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전개를 해서 푸는 게 전개가 굉장히 더러운데 굳이 그걸 전개해서 풀면 그 문제에서는 낭비가 되겠죠? 시간 낭비가.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더 편할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는 딱히 우결은 없어요. 알겠죠? 자, 요거 이제 넘어가 봅시다. 마플 개념 익힘 1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문제 한번 풀어보자. 아우, 길구만. 자, 여기서 ABC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요거 전개하고 요거 전개하고 요거 전개한 다음에 A하고 B하고 C에서 내림차순 정리해가지고 왼쪽 오른쪽 비교를 하시겠다? 네. 이거는 수치 대입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예, 왜냐면 0 만들기가 되게 쉽거든. 그래서 X에다가 1 집어넣어 보시면 왼쪽 식이 어떻게 되냐면 3에다가 4죠? 1 넣으면 얘 날라가고 1 넣으면 얘 날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1 집어넣으시면 이 식이 빼기 1 빼기 2라서 2B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B가 2다가 쉽게 나온다. 오케이? 내가 얘기했잖아. 둘 중에 편한 걸 하라고. 근데 네가 얘기한 개수 비교법을 생각을 해봐. 해야 되고 정리할 거 생각하면 좀 복잡하지? 근데 봐봐. 수치 대입이 훨씬 쉽죠? 그러니까 모양에 따라 선택을 하는 거야. 모양에 따라. 그래서 여기는 또 이제 뭐 집어넣겠다? 2 넣겠죠. 0 만들어주는 애. 2 집어넣으면 뭐죠? 4 빼기 6이 4네. 그러면 날아가고 여기 2 집어넣으면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C. C가 마사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X에다가 3 넣으시면 9 빼기 9니까 날아가고 6은 3 넣으면 날아가고 여기죠. 2 곱하기 1이라서 2A. 자, A가 3이다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요게 수치 대입이 편한 이해.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 그래서 보시면서 어떤 게 편할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얘는 어떤 게 편하겠다. 이 어떤 당식의 뼈에 대해서 항등식이 되도록 자, 항등식이래. 어떻게 할까요? 수치가 더 낫죠. 2 집어넣으시면 왜냐면 요거 6 만들기 쉽잖아, 그치? 그래서 X자리에 2 집어넣으시면 0은이 되고 2 집어넣으면 8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6 이렇게 되고 X자리에 마1 넣으면 날아가고 마1 넣으면 마1 플러스 A 마 B 플러스 6이죠. 되니? 위에 거 2로 나누면
4 더하기 2a 플러스 b 플러스 3이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 주시면 결론이 0은 3 더하기 3a 날아가고 플러스 9. 그래서 a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 4죠. 그리고 b는 마 4면 마 5, 1이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개수비교법으로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했을까? fx를 알아? 어떻게 할래? 둬야 돼. 개수비교법으로 푼다면 fx를 둬야 되는 거야. 이거 2차지. 여기 3차지. 자, 최고차 비교. x니까 x제곱일 거야, 그지? 그럼 요 녀석은 뭐라고 잡을까? x로 시작이겠지? 최고차 하면 x 3승이 나와야 되니까 뭐가 안 붙지? x 앞에는. 그리고 생각을 해봐. 상수항 비교해봐. 상수항 여기 빼기 2랑 1 나올 때니까 빼기 2겠지? 그러면 상수항이 6을 만들어주려면 여긴 뭐겠어?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거 전개해서 왼쪽 오른쪽 갖다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근데 가끔 저거를 쓸 때도 있어요. 모양에 따라. 모양에 따라. 자, 2번 한번 가봅시다. 2번이 그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요. 예. y 는 0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라는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잡아봐. 항등식이라고 했을 때 항상 우리가 이제 염두를 뒀던 건 뭐냐면 X값에 무엇을 넣어도 항상 성립한다지. 근데 문자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우리가 X값에 대한 항등식일 수도 있지만 이 식이 X값에 대한 항등식은 아닌데 뭐 Y에 대한 항등식일 수도 있잖아. 또는 뭐 여기는 K도 있으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했어. 오케이. 그래서 K에 관한 항등식일 때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이런 걸 풀 때는 K에 관한 항등식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두고 풀지 말고요. K가 막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알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얘처럼 여기도 봐봐. X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지. 얘도 X에 대한 2차로 정리가 돼 있지. 그래서 우리가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걸 풀려면 K로 정리를 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K로 정리를 할 거야. 그래서 K에 관한 항등식일 때라고 했기 때문에 K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자. 여기 2KX 있겠지? 그러니까 K로 묶는다고 치면 2X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빼기 KY가 있으니까 빼기 Y가 있을 거고 여기 빼기 K가 있으니까 빼기 1 이렇게 해서 K로 묶으면 되겠냐? 두 번째, 남는 거 다 적을게. K 없는 거 X 요게 더하기 2Y 빼기 2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얘가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성립할까? K에 뭘 넣어도 성립해야 되잖아.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나요? 자. 얘가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봐봐. X에 관한 항등식에서 AX 더하기 B가 0이려면 X에 뭘 넣어도 0 나와야 되니까 A가 무조건 0이어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 B가 0이라고 했지? 기억나니? 그럼 K에 관한 항등식이라면 K에 뭘 넣어도 성립해야 되니까 이 녀석이 어때? 0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요거 이해되니? 얘가 0이 아닌 다른 숫자면 K값이 막 변하면 이것도 막 변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도 막 변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K값의 모든 K값에 대해서 능력이 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얘가 변하는 K값에 대해서 항상 0이 나오려면 앞에 게 0이 돼야 돼요. 뒤에 것도 뭐?
0이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거 이제 2배 하시면, 그래서 요 식이랑 요 식을 빼면 되겠죠? 숫자가 근데 왜 이러냐? 이거 2배 했어요. 그쵸? 빼면은 더하기 3 되는 거 맞네. 그래서 y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네요. 빼기 5분의 3이면 얘가 빼기 5분의 8 넘어가면 5분의 4겠다. 구하라고 하는 건 x 더하기 y를 구하라니까 2개 더 하시면 빼기 5분의 3, 5분의 3, 5분의 3. 5분의 3이고, 얘가 5분의 3이, 5분의 4.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래서 2개 더 하시면 5분의 8, 5분의 9. 구하라고 하는 게 x 플러스 y죠? 네, 그래서 5분의 8입니다. 됐어요? 하나만 4, 3, 7. 예, 어디요? x가 5분의 4고 y가 5분의 3이면 5분의 7. 5분의 7. 5분의 7. 자, 그렇게 하면 1번이죠. 됐어요? 2번으로 가봅시다. 2번으로요. 이거. 도 3x. 이렇게. 해볼까요? 해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지금 뭐라 그랬냐면,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그 말은 x에 대한 항등식이기도 하고, y에 관한 항등식이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겠다? x와 y로 정리를 해야 되겠지. x는 x끼리 모으고, y가 붙어 있는 건 y끼리 모으고, 오케이? 그래서 x끼리 모아볼까요? 일단 여기 ax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bx 있을 거니까 b고요. 여기는 없네. 이렇게 하면 되니? x 있는 건 다 정리. y 있는 거 생각해보면 ay가 있을 거니까 여기 a, 빼기 by가 있을 거니까 빼기 b. 그 다음이 없죠. 그 다음에 x하고 y가 안 적혀 있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제일 뒤에 4. 되니? 이거에서 이제 이거랑 같다. 자, 왼쪽 오른쪽 똑같아야 되니까 성립하는 게 뭐죠? a 더하기 b는 몇이다? 3이고 a 빼기 b는 뭐다? 1. 그리고 c는 4네요.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이 비교해 보시면 되니까 2개 더해서 2a가 2니까 a는 1일 거고 b는 2겠다. 됐습니까? 요렇게 푸는 게 주요고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에서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하면 그 문자로 정리를 해주라. 오케이?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네가 물어봤던 그거 한번 볼까? 저기 그 개수 비교가 편한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에다가 해서 요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 뭐 이런 데 문자 하나 넣어줘도 괜찮겠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뭘 집어넣기가 좀 애매한 게 C를 집어넣자니 그러면 또 C에 관한 식이 돼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얘를 0 만들 수 있냐면 이게 또 0 만들 수 있는 식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얘는 뭐 하는 게 편해? 그냥 전개해가지고 뭐 x 3승 플러스로 전개해서 왼쪽 오른쪽 비교하는 게 훨씬 편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수치 대입으로 하기가 좀 애매한 식들. 이해가 되네? 그래서 개수 비교가 편한 게 있고 수치 대입으로 하는 게 편한 게 있는데, 수치 대입으로 해서 편한 것들의 대부분의 모양은 요런 애들이 있어. 요런 애들. 뭔가 넣어서 0 될 것 같다 싶어지는 그 모양들 있죠? 그런 모양이 있으면 수치 대입이 보통 편하고, 그게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투박하게 전개를 해야 될 것 같은 녀석들은 개수 비교가 편하고. 아시겠죠? 다음으로 가봅시다. 여기도 사실은 개수 비교이긴 하죠.
다음으로 가면 자, 계수의 합입니다. 3번 한번 볼까요? (5제곱이) a0에 더하기 a1x 더하기 a2x 플러스 똥똥똥 a10에 x10승 이다. 그랬을 때 구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가 1번 a0 더하기 a1 더하기 똥똥똥 a10의 값을 구하여라 이죠? 한번 해볼까요? 자, 생각 한번 해봐. 이 a1 더하기 a0 더하기 a1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a10의 값은 자세히 보시면 여기 있는 개수들만 우리가 더한 거잖아. 그쵸? 개수들만 더하고 싶어. 뭔가 이 x는 좀 떼버리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x에 0 넣어버리면 개수까지 같이 날라가 버리잖아. 뭔가 x만 깔끔하게 없앨 수 없을까? x에 1 넣으면 됩니다. x에 1 넣으면 x가 깔끔하게 없어지죠. 오른쪽에 보시면 x가 깔끔하게 없어져 버려서 어떻게 되냐면 요게 딱 나오고 오른쪽이 왼쪽이 x에 1 집어넣어야 되니까 1 집어넣으면 날라가고 2의 5승이라서 이렇게 나온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떤 발상이냐면 어떻게 하면 x만 딱 떼버릴 수 있지? 하는 발상으로 쳐다보시면 이를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같은 관점에서 그러면 a0 마이너스 a1 더하기 이게 뿔마뿔마로 가서 요 녀석은 뿔마뿔마니까 얘는 뭘 집어넣는 거겠다? 마일 넣는 거겠다를 생각할 수 있지. 뿔마뿔마니까 이게 2차 홀수차는 음수고 짝수차는 양수가 되잖아, 마이너스 1은.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구나 였다가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 되니까 빼기 1 빼기 1이니까 얘가 0 되겠네요. 됐나요? 3번 a0 더하기 a2 더하기 똥똥똥 a10의 값은을 물었어요. 자, 아까는 다 더한 거 물었고요. 두 번째는 뿔마뿔마를 묻더니 이번에는 짝수차만 다 더하면 뭐니? 라고 물었어. 어떻게 할까요? 예? 이거는 x값에 뭘 넣기가 좀 애매한 게 이게 띄엄띄엄 없어져야 되거든? 띄엄띄엄 없어지기가 힘들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위에 식이랑 밑에 식을 한번 쓱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이걸 한번 쓱 봐봐. 보이냐? 보여? 약간? 이거랑 이걸 더하면 얘는 뿔마뿔마니까 홀수는 다 날아갈 거 아니야. 얘는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니까. 그럼 뭐가 남냐면 얘네 둘이 더하면 뭐가 남죠? 얘네 둘이 더하면 홀수차는 다 날아가고 없고 짝수차만 이렇게 되겠지. 2배의 a0 더하기 똥똥똥 a10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하면 32다가 남겠죠. 그래서 얘가 16이다. 요거 이해되니? 이해했죠? 그럼 홀수차는 뭐 할까? 홀수차만 구하고 싶대. 4번이 홀수차야. 아까는 더 했잖아, 그지? 빼면 되겠죠. 한번 빼봐. 빼면은 2배에 하고 a1 더하기 a3 더하기 똥똥똥 a9까지가 나올 거고 짝수차는 다 뺐으니까 사라질 거고 해서 얘가 빼면은 32라서 얘가 뭐다? 16이다. 할 수 있겠나요? 별로 안 어렵죠? 이해하니까 어렵지. 예? 이해하니까 어렵지 않아. 예. 이게 이제 나중에는 어떤 난리 법석을 떠나면 저기다가 이제 i 같은 것도 맞다. 뭐 i 안 배웠구나. 나중에 이제 i 같은 것도 집어넣습니다. i가 뭐냐면 허수야, 허수. 혹시 배운 적 있냐?
그냥 기호로 써본 적은 있는데 그래요? i라는 게 나중에 나와요. 허수라고 있습니다. 자, 이 단원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원래는 6시쯤 돼서 쉬어야 되는데. 뭐, 4년에 한 번이니까 쉽긴 한데, 또 뭐. 브라질이 너무 잘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가볼까요? 간다. 나머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나머지 정리 중요합니다. 항등식이 사실은 이 나머지 정리 이야기하려고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별거 크게 지장은 없어요. 왜냐면 사실 등식에서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 똑같다 이런 거 정도는 다들 알고 있잖아. 근데 굳이 뭐 항등식이라고 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저 나머지 정리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전에 우리 fx를 어떤 x-a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fx를 x-a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그러면 뭘 알 수 있냐면 여기가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 똑같은 식이니까 얘는 항등식이지. 그럼 x자리에다가 어떤 걸 넣어도 성립하지. 그러면 우리가 x자리에 만약 a를 넣는다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x에 a를 넣었더니 뭐가 나왔어? fa는 r이라는 게 x에 a 넣었더니 r 나왔네? 오케이? 그래서 fx를 x-a로 나눈 나머지를 f식에다가 a만 넣으면 구할 수 있구나. 이해되니? 예를 들어 fx가 막 이렇게 생긴 식이야. 뭐 이렇게 생긴 식인데 우리가 얘를 x-5로 나눈 나머지를 만약에 구하고 싶어. 그랬으면 원래 같았으면 막 이걸 했었어야 할 거 아니야. 막 이거 하고 해서 끝에 가야 나머지가 나오잖아. 근데 뭐만 하면 된다? x에다가 5만 딱 집어넣으면 막 어쩌고저쩌고 해서 요게 나머지다가 나오는 거야. 요거 이해되니? 그래서 fx를 x-a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 fx를 x-a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 f자리에 a 집어넣으면 돼. 이해되니? 그럼 약간의 응용 버전 fx를 만약 자 이렇게 ax 플러스 b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x자리에 뭐 넣으면 될까? 마이너스 a분의 b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날아가고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fx를 1차식 어떤 걸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 그 1차식을 0 만들어주는 값을 x에 집어넣으시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나머지 정리야. 이해되니? 거기 있는 내용이 이제 거기 4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이게 발전을 하면 뭐가 되냐면 인수정리가 되는데 인수정리 한번 해봅시다. 요거 인수정리하고 뒤에 기타 등등등 하다 보면 조립제법이 나오고 이렇게 되겠네. 오늘은 인수정리하고 시간 잘 가죠. 인수정리하고 뒤에 한두 문제 딱 풀면 끝나겠네요.
자, 그래서 인수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볼까요? 자, 아까랑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은데 인수 정리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자, 얘는 아까 나머지 구하자 해서 x에다가 a 집어넣자. x a 집어넣으면 나머지 r이 나온다. 이게 나머지 정리였지? 그러니까 이름이 나머지 정리잖아. 인수 정리는 그러면 인수랑 관련이 있을 거 아니야? 인수가 뭐죠? 우리 인수분해라고 했을 때 인수분해 하고 나면 그 하나하나들이 인수지. 기억나니? 그래서 얘는 그 인수랑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나머지 정리랑 거의 똑같은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나머지 정리를 생각을 해보시면 나머지가 이제 R이면 F의 의주분함 R이다 이렇게 됐지. 근데 만약에 나머지가 없다면 X에다가 A를 집어넣으시면 뭐가 나와? 요게 되겠죠. 그럼 반대로 요거를 아까 나머지 정리하듯이 생각을 해보자. fx를 x-a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또는 fx가 x-a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fa가 0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fa가 0이면 fx는 x-a로 나눠 떨어지네. 맞지? fa가 0이면 fx는 이런 꼴이겠네. 맞지? fa가 0이라는 말은 x-a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니까 fx는 이런 꼴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fa가 0이면 f의 a가 0이면 봐봐. 어때? x-a 곱하기 어떤 식의 꼴로 나타내진다는 거잖아.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fx는 x-a를 인수로 가져. fx의 인수가 x-a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f에 a 넣어서 만약에 0이다. 그러면 fx는 x-a를 인수로 가져. 됐어요? 요게 인수정리입니다. 인수정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뭘 할 수 있는 줄 아니? 우리 생각을 해보자.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었어? 어떻게 풀어요? 네? 어떻게 풀어요? 인수분해해서 뭐 해요? 0 한 다음에 이걸 하잖아요. 3차 방정식 우리 풀어본 적 있나? 딱히 없죠. 우리가 풀 수 있는 3차 방정식은 정해져 있는 거. 공식에 딱 들어가는 녀석. 이거는 3승 빼기 3승 공식에 딱 들어가거든.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여기서 는영, 여기서 는영을 해보시면 여기선 근이 안 나오고 여기서 는영에서 x는 1이다 정도를 구할 수 있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식 아까 외웠잖아요. 그죠? 곱셈 공식. 그걸 거꾸로 하면 인수분해 공식이잖아. 알고 있죠? 중학교 때 해봤을 거 아니야. 4개 외웠었잖아. 그지? 예를 들어 합차다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제곱 빼기 제곱을 거꾸로 하면 합차다 이거 외웠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근을 구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공식에 딱 들어가는 3차 방정식의 공식이라는 게 많이 없어요. 그쵸? 몇 개 없지. 그래서 그러면 그거밖에 지금 인수분해를 못하니까 걔네밖에 이 3차 방정식을 못 푼단 말이잖아. 그런데 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fx가 어떠어떠한 식이야. fx가 어떠어떠한 식인데 뭐 3차 방정식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생긴 식인데 예를 들어 볼까?
이렇게 생긴 식인데, 이거 는0이다를 하고 싶어. 는0이다를 하고 싶어. 근데 이거 인수분해 돼? 인수분해 공식이 이렇게 생긴 인수분해 공식이 어딨어? 없잖아. 그럼 인수분해를 지금까지는 이걸 인수분해를 못했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우리는 뭘 알아 이제? 인수정리를 알아. 인수정리는 뭐야?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적당한 숫자를 넣어서 0이 나왔다면 fx는 그 숫자 x-a를 인수로 가진다를 알아.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얘한테 그러면 뭘 넣으면 0 될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1 넣으면 딱 0 되거든? 1, 2, 빼기 4 하면 0 되잖아. 맞니?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야. 뒤에 건 제가 암산으로 했어요. 이거 하는 건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아무튼 뒤에 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거야. 뭐를 아니까? 일단 얘를 아니까. 그럼 뭐는 확실해? 아하, x는 1을 근으로 가지는 건 확실하구나.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fx에 어떤 수를 넣어서 0 되면 얘는 x-a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는 인수정리를 통해서 얘를 고차방정식의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는 공식에 들어가는 것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었었는데 인수정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 3차, 4차 또는 더 고차 방정식도 우리가 어떤 수를 넣어서 0 되는지만 찾을 수 있으면 얘를 전부 다 인수분해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수정리 이걸로. 뭐만 찾을 수 있으면 뭐 넣으면 0 되지? 이것만 찾을 수 있으면. 오케이. 뭐 넣으면 0 되는지만 찾을 수 있으면 고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도 가능하다. 오케이. 물론 이제 뭐 넣으면 0 되는지 못 찾으면 그걸 인수분해를 하지는 못하겠죠. 근데 찾을 수 있으면 고차식의 인수분해가 가능하구나. 오케이. 요게 인수정리입니다. 됐어요? 지나갑시다. 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이제 개념 익힘 1번을 한번 해봅시다. 예제 1번. 1번 fx가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일 때 fx가 x 3승 2x 제곱 3x 플러스 a 얘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래.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대입하시면 되죠. x는 1 대입하면 몇이 나와야 돼? 3 나와야 되죠. 1 대입하시면 a가 그래서 마3이다. 됐니? 이게 1번. 2번은 방식 이거와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같을 때 얘를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가 같대.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랑 1 집어넣은 게 같다 하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이게 이거와 1 집어넣으면은 9겠다. 됐어요? 그럼 이제 a 값이 나오겠죠. 3a가 하면 빼기 23 넘어가면 23 플러스 33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되겠나요? 요게 나머지 정리였다. 지나가 볼까요? 2번 한번 해봅시다. 문제 한번 가보자. 당식 f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5이고 -2로 나누면 나머지가 5이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마1이다. 그랬을 때 fx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이걸로 나눴다. 나머지를 구하여라. 해볼까요? 한다. 자, 생각. 일단 우리가 여기서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다 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f2가 5지. 두 번째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은 f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1이지. 요거 두 개 되니? 두 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라는 거잖아. 맞죠? 근데 얘를 나머지를 구하려고 보니까 이 2차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2차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어떤 걸 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어쩌고 저쩌고다는 요식 기억나니? 그래서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뭔지에 대한 식은 여기다가 이제 적어줘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게 식이 이렇게 되는 거지. fx를 여기 x-2에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뭔가 있을 거고 또도도 해서 나머지가 뭔가 있을 건데 그럼 fx는 이거 곱하기 이거 플러스 rx 이렇게 되는 거지. 왜 따라와? 그렇다면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요거 더하기 rx로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니? 여기서 우리가 저거하고 이걸 쓰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거는 r이었지. 얘는 왜 rx로 썼을까? 얘는 뭘로 나눴니? 1차로 나눴지. 1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상수가 되는 거야. 왜? 우리가 나누기를 계속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만약에 1차야. 그지? 1차면 만약에 이거 뭐 이제 어쩌고저쩌고 하고 빼고 나서 여기가 만약에 1차가 나오면 한 번 더 되지. 한 번 더 될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A에서 상수가 나올 때까지 한단 말이야. 나머지를. 그래서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거보다 차수가 낮아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뭘로 나누고 있지? 2차로 나누고 있잖아. 2차로 나누고 있으면 만약에 얘가 2차로 나누고 있었다면 1차가 나오면 끝나겠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 1차로 나눌 때는 나머지가 상수밖에 안 남으니까 얘는 그냥 R 이렇게 적은 거고요. 숫자 그냥 R. 근데 얘는 지금 몇 차로 나누고 있냐면 2차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는 2차보다만 낮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1차 이하야. 오케이? 1차 이하를 우리가 식으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1차 아닌가요? 아니죠. A가 0 돼버리면 상수도 가능해요. 오케이. 그래서 1차 이하라면 2차로 나눴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렇게 1차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x 더하기 b로 잡아주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3차로 나눴으면 여기를 몇 차로 잡겠어? 2차로 잡겠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뒤에 있는 나머지는 앞에 있는 우리가 나누는 걸 보시고 이거보다 차수를 낮게 잡아줘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어요. fx의 식이 이렇게 나왔죠? 이제 아까 전에 보이시죠? 이 집어넣으면 5라며 이 집어넣으시면 얘가 5가 되고요. 날아가고 이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라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은 빼기 1 집어넣으면 날아가고 뭐? 됐니? 이거 좀 지우고 그래서 요거를 연립해서 푸시면 A가 2 B가 1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Rx는 A가 2 B가 1이니까 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머지를 구하라 구했죠. 됐어요? 좋아. 이번은 여기서 하고 넘어갑시다. 2번 해볼까? 2번이 몫이 이거일 때요. 그러면 fx가 식이 아까 저거였죠? 나누었을 때 몫수 그렇지. x 빼기 2에 x 플러스 1이고 몫이 이거 x제곱 빼기 2x 조금 앞에 적을걸. 이번에 여기 좀 기네. x 빼기 2에 x 플러스 1의 몫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
이게 몫이고 나머지가 아까 구한 EX 더하기. 됐니? 이러면 이제 완성이 됐는데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라는 말은 뭘 구하라? f3 구하라. 맞죠? 그래서 f3 구하라니까 여기 3 집어넣어 보시면 몇이죠? 1 곱하기 3 넣으면 4 곱하기 이거 x-1의 제곱이지. 3 넣으면 몇이죠? 4 곱하기 4 더하기 여기 3 집어넣으면 7이야. 4, 4, 16에다가 7이니까 몇이다? 됐습니까? 나머지를 구했어요. 어때요? 이게 어려운 거 같으면서도 쉽고. 그쵸? 뭔가 이해는 되는데 완전히 와닿진 않는 그런 느낌인가요? 원래 새로운 걸 배우면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이해는 일단 됐으면 긍정적이야.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 이해가 일단 됐으니까 그게 근데 약간 떠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 이제 처음에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내 머릿속에 딱 들어오냐? 이해가 되냐? 이걸 봐야 되고요. 근데 이해가 일단 됐어. 그러면 이제 내가 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완전히 아는 게 아니야. 이해가 된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바로 써먹을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 그래서 일단 저 원리가 저렇구나 이해를 한 다음에 네가 이제 풀어보면서 다시 내가 이 이해한 걸 써먹을 수 있는지를 다시 풀어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방금 이해한 것들이 너의 머릿속에 떠다니고 있을 텐데 걔들을 이제 잡아서 네가 머릿속에 이제 잘 정리를 하려면 이제 문제 풀면서 그것들을 하는 거야. 그 과정들은. 그래서 네가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서 쌤은 어떻게 풀었지? 어떻게 풀었더라? 아까 이렇게 푼 것 같은데 그걸 따라서 가면서 이제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이제 요게 이제 잘 좀 몇 번씩 풀리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이제 네 머릿속에 잘 안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시작은 보통 강의를 해서 듣는 걸로 시작을 해서 마무리는 네가 혼자 공부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넣어서 정리하는 과정은 네가 이제 혼자 공부하면서 푸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공부에 그렇잖아. 진도 나가고 숙제 내주고 숙제를 왜 내주겠냐? 그거 해보라고. 그거 해보라고. 자, 3번 한번 해봅시다. 3번 정도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다항식 fx를 이걸로 나눴을 때 이거이고 3번 1번 다항식 fx를 x-2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3이고 다항식 gx를 x-2로 나누면 나머지가 5일 때 다항식 2의 fx 플러스 3의 g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이건 좀 쉽네요. 그쵸? 이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f2가 마3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g의 2가 5다. 이 정도는 바로 나오죠. 그 다음 우리가 이거를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라는 말은 이거 전체를 약간 hx 같은 걸로 생각을 해봐. 그러면 hx를 x-2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h2 구하라는 소리지. 맞니? 그러면 얘도 뭐 구하라는 소리야?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거 구하라 라는 소리인 거지. 얘를 x-2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 그래서 요거를 2 집어넣어 보시면 2f2에다가 3g2 그러면 2f2가 마유 얘가 15 해서 9겠죠. 2번 한번 해보자. 다항식 fx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이고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이다. 이거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fx가 x제곱 빼기 4는 바로 인수분해해서 적을게.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라고 했는데 2차로 나눈 나머지는 우리가 1차로 나눈 나머지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써버렸잖아. 근데 2차 이상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보통은 이렇게 식을 써줘요. 그래서 여기서도 x 플러스 x제곱 빼기 4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얘는 일단 식 써줄게. x 플러스 3x 플러스 2고 됐죠? 그 다음 gx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그럼 얘는 Q가 있으니까 뭐 Q 프라임이라고 할까? 가 X 빼기 3이다. 자, 이렇게 돼 있다.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건 F에 X-1 더하기 G에 2X 빼기 5를 뭘로 나눈 X-3으로. 자, 우리 뭐 식이 이렇게 더럽게 나와 있다고 하여 현혹될 거 없습니다. 이거 그냥 전체 뭉뚱그려서 hx 같은 걸로 생각을 해봐. 그럼 h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구해요? h3으로 구하잖아. 맞지? 그 말은 무슨 뜻이다? hx 자리에 x 자리에 3 넣겠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는 뭐 구하라는 소리야? x 자리에 3 넣으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뭐 구하라는 소리냐면 x 자리에 3을 넣어서 f2 플러스 3 집어넣으면 3이 6 마이너스 1이니까 g1이겠지. f2랑 g1은 어디서 구하냐? 여기서 구해야죠. 2 집어넣으시면 f2가 몇? 2 집어넣어보세요. 몇이야? 2 집어 8 플러스 뒤에 1 넣어봐. 이거 인수분해 해줄까? 이거지. 이거다. x 마이너스. 지금 뒤에 1 넣는 거 구하고, 그렇지. 그래서 몇이다? 할 수 있겠나요? 요렇게까지가 이제 요 나머지 정리입니다. 나머지 정리하는 거 좀 감이 잡히세요? 재밌죠? 나름 재밌는 것 같은데? 재밌진 않아. 예. 간단하면서 어렵긴 하네. 흥미롭나요? 네. 다행이네요. 다음 시간부터 어려워질 예정인데